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 가지 신기술 키워드 한번 다뤄볼게요. 빅데이터에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얘기하면은 전에는 이제 3V 플러스 1V였는데 지금은 이제 4V 플러스 1V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밸류죠. 그 다음에 여기 3V 했을 때 볼륨, 양이 좀 있어야 되니까 벨러서티, 속도죠. 그 다음에 다양하니까 버라이어티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버라이어티를 약간 응용해서 VER, ACITY 이게 정확성, 뭐 정보의 신뢰성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에 이게 베라서티라고 해서 베라서티에서 이거랑 밸류랑 해서 이제 5V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핵심 기술은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뭐 생성하고 빅데이터니까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시각화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쭉 좀 풀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분산 스토리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 되는데 여기 저장 말고 이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둡과 맵 리듀스가 나와요. 맵 리듀스 이걸 언급해 줘야지 좀 키워드가 살거든요. 그래서 하둡 데이터 처리하는 오픈소스요. 오픈소스. 아, 빅데이터를 하둡이란 데 넣어서 예,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다.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분석을 한다. 예. 그 다음에 그거를 맵 리듀스 그 분산된 거를 분산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있어요. 처리 분산 데이터를 하둡에 넣어서 맵 리듀스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쭉쭉 빤다. 리듀스 뭐 절감시키다 뭐 그런 거잖아요. 맵을 리듀스 시킨다. 리듀스 시킨다 해서 하둡에 넣어서 오픈소스를 처리해서 맵 리듀스 맵 리듀스에서 분산을 처리한다. 그리고 기술 뭐 순서다. 그래서 언급해 줄게 하둡과 맵 리듀스를 언급해 주면 좋다. 어디에 분석 기술에 예, 그거는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 인지가 있어요. 상황 인지가 이제 컨택트 어워니스에서 어떤 센서라든지 환경 움직임 뭐 여러 가지 센서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분석하고 추론한다는 말이에요. 분석하고 추론해서 어떠한 그 지능 관리하는데 그게 온토롤로지 형태로 해서 이제 지능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고 추론하는 거. 그래서 분석하고 추론하는 게 이제 분석이 어널리스잖아요. 추론하는 걸 이제 리저너라 그래. RESONE 리저너. 그래서 이거를 마이닝 하는데 모으는데 마이닝에서 이게 이제 마이너라는 의미가 나와서 마이너. 그래서 행동 패턴을 결정한다. 행동 패턴 결정. 어떤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패턴, 날씨가 맑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것들을 1년 주기로 해서 어떤 패턴을 결정해서 온토롤로지 형태로 지능 관리한다. 그래서 이게 이러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시킨다. 이게 컨택트 어워니스에서 상황 인지 기술이에요. 상황 인지 기술에 대한 키. 분석하고 추론해서 지능 관리한다. 상황을 분석하고 추론해서
그에 대한 행동 패턴을 결정해서 지능 관리한다. 그래서 어널리스, 추론, 리저너에서 다음에 패턴을 결정한다. 마이너에서 온토놀로지 형태로 이제 그 상황 인지를 한다. 예,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맥락 인식이에요. 맥락 인식 어렵죠. 맥락. 이거를 콘택트, 어웨어, 모바일, AR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어기먼트잖아요. 여기는요. 어기먼트 리얼리티에서 어떠한 그 센서들이 어떠한 그 정보들을 받아서 맥락, 그 흐름이라든지 그 체계, 뭐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 맥락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맥락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를 해서 얘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인식을 하기 위한 그 증강현실의 그 종류가 있어요. 증강현실 종류. 그러니까 맥락을 인식을 해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의 그 맥락 정보를 실시간 인식해서 그 맥락 정보를 개인화된 컨텐츠로 이제 증강시키는 거야. 증강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모자가 잘 어울리면은 이런 모자 하면 이 사람이 잘 선호하는 모자를 증강현실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얘는 실물이고 사람은 실물이고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내가 서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뭐 아프리카로 변하거나 예를 들어서 얘가 다시 뭐 북극으로 변하거나 뭐 그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야. 변화시키는 걸 이 맥락, 흐름을 이용해서 이제 변화시키는 건데 이 흐름을 위해서 이제 변화시키는 방법이 그 AR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AR 기술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위치 기반 AR, 위치. 그 다음에 마커 기반 AR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마커 기반 AR. 예. 위치 기반 AR은 이제 GPS를 이용하는 거죠. GPS를 이용해서 가상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 찾기라든지, 그다음에 위치 정보라든지, 요 길을 보고 찾아가는 그 루트라든지, 이렇게 가세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AR 기반으로 해서 위치 기반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마커 기반 AR은 뭐냐면, 특정 마커를 통해서 그 외에 가상 정보를 덧입힌다. 가상 정보를 추가한다. 마커 형태로 해서 이거는 이제 카메라 트래킹 기술이 들어가는데 트래킹 기술. 그래서 특정 마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 있으면은 얼굴을 찍으면은 모자 형식으로 해서 특정 마커를 해서 이 사람과 잘 어울리는 모자를 이렇게 써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마커 기반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카메라 트래킹 기술이 필요한 거고 비마커 기반은 마커 기반하고는 이제 그 기술 방식은 동일하지만 특정 의미를 마커가 이거잖아. 이렇게 어떻게 표시하는 거. 이 마커 기반으로 인식한다는 게 아니고 특정 이미지를 마커가 아닌 다른 걸로 인식한다는 거야. 사람이 어딜 딱 클릭하는 게 이제 마커잖아요. 그 사람을 딱 클릭하는 그 마커 기반이 아닌 다른 거, 마커 아닌 걸로 한다. 그래서 이게 비마커 기반의 AR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머리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제 3V에서 5V로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했죠.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버렉시티, 밸류에서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술에서 데이터의 생성, 저장, 분석에서 시각화하는 기술로서 분석하는 거는 하둡과 맵리듀스에서 데이터 처리를 오픈소스로 처리하는 하둡을 통해서 처리하고 이후 맵리듀스로 분산 처리한다.
상황 인지 관련돼서는 예, 컨택트 어웨어니스라고 해서 분석된 추론에 대한 지능적인 관리를 하고 마이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행동 패턴을 결정한 거를 온토폴로지 형태로 관리하고 상황 인지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순서는 예, 분석하고 리저너, 마이닝, 온톨로지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락 인식이라는 컨텍트를 인식을 해서 맥락을 실시간에 인식하여 개인화된 컨텐츠화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예, 앞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술이 위치 기반 AR, 마커 기반 AR, 비마커 기반 AR 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치 기반은 GPS 이용하고 마커 기반은 특정 마커의 기준을 추가해서 카메라를 이제 트래킹하는 거고 비마커는 이제 마커 웨이 기술 되는 거고요. 예, 데이터 3법은 별도 데이터 3법 찾아보시고 그래서 요거 외에 추가적으로 일단 그 그림을 하나 그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해볼까요? 그 만약에 이동통신망이 있다. 이동통신망 이렇게 표시해주고 유선망이 있다. 유선망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무선망이 있다. 무선망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자를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는 게 SNS든 웹이든 앱이든 또는 뭐 멀티미디어든 등등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고 이런 데이터를 모은 걸 갖고 우리가 앞에 얘기한 평판 분석 한국말로 또는 텍스트 마이닝 자료 체크라는 게죠. SNS 분석 또는 클러스터 분석을 해서 우리가 5V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요거를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게 잘 안 외워져서 저는 평택 S 클럽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평판 분석, 텍스트 마이닝, 그 다음에 SNS 클러스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웠고 예, 강좌 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추가로 해서 빅데이터 처리 절차 요런 걸 하나 써주고 흐름을 잡아가면 좀 이렇게 빠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가 있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가 있어야죠. 데이터 소스를 이제 수집을 하고 얘를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하고 처리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 데이터의 흐름을 쭉 생각해서 이런 흐름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그 소스는 내부 소스가 있고 또는 외부에서 오는 소스가 있고 또는 뭐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이 데이터의 소스가 되는 거죠. 소스다. 수집은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은 예, 정형형 형식으로 스트럭처 구조로 저장하는 게 있고 비정형 형식으로 해서 언스트럭처 구조로 저장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처리는 일괄해서 처리하는 게 있고 실시간에서 처리하는 게 있고 배치해서 처리하는 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쭉 있겠죠. 분석은 또 전처리 분석하는 게 있고 후처리 분석하는 게 있고 굳이 나눈다면 표현은 텍스트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그래프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프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표로 해서 이렇게 표로 그려서 예를 들어서 요 흐름 데이터 여기 소스 뭐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 좀 써줄까요? 같은 내용인데 표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옆에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보기가 좀 좋거든요. 저같이 글씨 못 쓰는 사람들도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씩 몇 가지 이렇게 풀어주면은 요걸만 해도 이제 한 페이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크게 풀어주는 연습하고 요런 그 그림 요런 거를 이제 한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 사람마다 틀린데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5V를 풀어줄 수도 있고 5V에서 이거를 또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 빅데이터의 처리 절차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